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더 무겁고 힘들어지지 않나요? 나이가 60을 넘기면 우리는 다소 다른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요. 저는 김영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는 단순한 육체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로 몸은 물론 마음과 영혼도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젊을 때는 쉽게 다룰 수 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주의와 신경을 요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계속 이어나가면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결국에는 우리를 병원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떡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은 한국에서 오래된 전통입니다. 많은 이들이 떡국을 즐기고 그 맛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떡국의 국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과연 몸에 좋은 선택일까요? 60세가 넘으면 떡국의 짠 국물은 더 이상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 국물 속에는 소금과 다양한 성분이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땐 그 국물 하나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콩팥은 예전처럼 원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콩팥이 체내의 나트륨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떡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떡국의 국물을 모두 마시면 그 소금이 혈관을 압박하고 콩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의 떡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떡국은 우리의 몸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떡국을 먹은 후에 우리는 흔히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떡국 국물에 들어있는 소금은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자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갈증 중추가 둔화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수는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이를 방치하면 콩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 국물을 다 마시는 습관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결국 콩팥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떡국의 국물을 반 이상 남기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떡국의 맛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연로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 70세가 되면은 점점 더 내 자신이 약해진다고 느끼고 그 약함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무리해서 일할 수 있었고 새벽까지 일을 해도 괜찮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과중한 일을 계속하면 몸이 금세 망가지고 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하게 혹사시키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젊었을 때 하던 대로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방법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자기 몸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 중 하나는 천천히 가라, 급하게 가면 너는 지칠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속도에 대한 경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라는 말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재조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돌보는 것,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과거처럼 하루하루를 무리해서 살아가고 몸을 고장낼 때까지 일을 한다면 결국엔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몸도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고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지금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맞춰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엔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우리는 점점 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끼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단지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느끼는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상처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사회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똑똑하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홀로 견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면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과 분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슬픔과 분노는 결국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대체로 많은 것들을 말없이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이해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 상처, 아픔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며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몸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으며 마음도 때때로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어떤 행동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늘 바쁘게 살아가며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움켜잡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삶의 요소들, 즉 마음의 평화와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입니다. 더 이상 쫓아야 할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입니다. 그것을 위한 변화는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은 돈과 시간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젊을 때처럼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쌓여 몸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운동,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해야 할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남기고 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삶의 후반기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 없는 관계에 얽히지 말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지나치게 급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놓치는 것을 많이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을 급하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느리게, 더 깊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순간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아끼고 진심으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점차 더 신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언어보다는 부드럽고 깊이 있는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목적이 단순해지고 우리는 점차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풍요로움을 찾는 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빠르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큰 집이나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충족감입니다. 살다 보면 결국 삶의 의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인생의 후반에 다다르면 이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나 외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차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며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여유를 갖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나누었는가입니다. 내가 경험한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여유가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삶을 돌아볼지,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며 더 이상 지나친 경쟁과 비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세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